한국인이라면 모든 음식에 마늘이 들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요리를 할 때에도 마늘을 향신료로 쓰는 것이 아니라 듬뿍 넣는 덕에 일부 레시피 영상 중에는 이와 관련된 재미난 영상도 많습니다. 예로부터 그 지독한 냄새를 제외하면 100가지 이로움을 준다는 의미로 일해백리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당 1년 억제하는 효과도 있는데요. 염증은 우리 몸이 부상이나 감염 등의 외부 자극에 반응해 면역 시스템이 활성화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간혹 면역 시스템이 과도하게 반응하여 지속적인 염증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늘을 먹게 되면 알리신 덕분에 우리 몸의 염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식중독균을 없애고 위궤양을 일으키는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까지 죽이는 효과도 있을 뿐 아니라 관절염, 류마티스, 염증성 장질환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 체스터 카발리토라는 화학자가 1994년에는 페니실린보다 더 강력한 항생제라고 밝혀냈다고 하는데요. 알리신이 세균 속에 들어가 단백질을 분해하고 그 기능을 억제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마늘은 정말 그 작은 크기에 비해 강력한 식재료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 성분은 안타깝게도 산과 열에 약한 특성이 있습니다. 마늘을 익히면 특유의 강한 맛과 향이 사라지는 것 알고 계실 텐데요. 알리신이 생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 마늘을 먹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마늘을 조리하기 전에 다져서 사용하면 알리신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속도 쓰리지 않게 마늘을 섭취할 수 있는 것이죠. 통마늘로 조리한 것보다 손실이 적으니 요리할 때에는 조리 전에 으깨서 잠시 놔둔 뒤 조리하시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조리법이 될 거예요. 두 번째, 마늘을 먹으면 체력 증진에 도움을 줍니다. 마늘에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체내에서 비타민 B1인 티아민과 결합하게 되면 알리티아민을 물질을 생성하게 됩니다. 비타민 B1이 부족하다면 당질 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뿐더러 쉽게 피곤해지고 체력이 저하되는데요. 하루에 2쪽에서 3쪽 정도의 마늘을 먹게 되면 이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체력 회복은 물론 힘이 나게 됩니다. 특히 알리티아민은 체내로 흡수되는 비율 자체가 높습니다. 비타민 B1에 비해 흡수율이 10배에서 20배 정도 높은 것이죠. 게다가 혈액 속에 오래 머물기 때문에 체내에 저장되지 않는 비타민 B1에 비해 훨씬 안정적으로 활용되면서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돕게 됩니다. 실제로 고대 이집트에서 피라미드 건축 종사자들에게 지급된 마늘의 양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중노동을 견디기 위한 체력 증강과 피로 회복을 위한 것으로 추측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동물 실험 및 임상 실험 결과에서도 피로 예방과 피로 회복 촉진 효과를 확인했다고 하니 마늘이 달리 천연 자양강장제가 아니었나 봅니다. 세 번째, 마늘은 항암작용에도 도움을 줍니다. 마늘의 항암작용은 1952년 러시아 과학자들이 마늘 액기스를 사용하면서 종양의 효과를 본 뒤 일본과
미국 등에서 동물 실험 등으로 연구하면서 마늘의 항암 효과까지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도 마늘을 최고의 항암식품으로 꼽았는데요. 마늘 속에서는 유기성 게르마늄과 셀레늄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고 이들이 암을 억제하며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식도암, 대장암, 유방암, 피부암, 구강암, 간암, 위암, 폐암 등 여러 가지 암에 대한 마늘의 항암 효능이 입증되었다고 하는데요. 또한 마늘의 항암 성분이 국내산 마늘에 수입산 마늘보다 56배나 더 많이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이 실험해서 토종 마늘의 위암세포는 80%, 수입 마늘은 13%가 사라지고 유방암은 50%가 죽었지만 수입 마늘은 1%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는 국내산 마늘이 고유의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더욱 효과적인 암 예방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생마늘이 항암에도 좋지만 앞서 설명한 것처럼 위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 조리 전 다져서 사용하되 요리를 할 때에는 처음부터 마늘을 넣으면 좋고 마늘 장아찌나 초절임으로 먹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식사 시에 한쪽 또는 반쪽을 꾸준히 먹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네 번째, 마늘은 치매를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러 가지 마늘의 형태 중에 숙성 마늘인 흑마늘이 특히 치매를 예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숙성 마늘에는 SAC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SAC는 그 자체로 매우 강력한 화합물로 뇌혈관성 및 신경세포의 퇴행변성 질환으로 치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뛰어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뇌혈관성 치매는 뇌의 혈관이 막혀서 뇌의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발생하는 치매로 이는 뇌의 기능을 저하시키며 인지 능력을 손상시킵니다. 그러나 SAC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능력이 있어 혈관이 막히는 것을 방지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를 통해 뇌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여 뇌 기능을 유지하고 뇌혈관성 치매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이죠. 또한 신경세포의 퇴행변성 질환은 신경세포가 손상되거나 죽어서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이러한 질환은 알츠하이머 병의 치매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SAC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산화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는 신경세포의 손상을 방지합니다. 또한 SAC는 신경세포의 성장과 복원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늘은 요리할 때 냄새를 제거하거나 풍미를 돋는 향신료 정도만 생각했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식재료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섯 번째, 마늘은 알레르기 억제를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늘은 그 특유의 맛과 향뿐만 아니라 건강에 이로운 성분들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알레르기를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알레르기는 우리 몸이 특정 물질에 과도하게 반응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증상들을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말인데요. 예를 들어 꽃가루, 진먼지, 특정 음식 등에 대한 반응을 말이죠. 이런 알레르기 반응은 우리의 면역 체계가 이런 물질들을 해로운 것으로 오해하고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알레르기 반응을 억제하는데 마늘의 도움이 큽니다. 마늘에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퀘르세틴은 자연 세계에서 널리 분포하는 폴리페놀의 하나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퀘르세틴에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인 히스타민의 분비를 억제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히스타민이란 우리 몸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때 분비하는 물질인데 이것이 분비되면 코가 막히거나 눈이 가렵고 피부에 뾰루지가 생기는 등의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마늘에 들어가 있는 퀘르세틴이 이 히스타민의 분비를 억제함으로써 알레르기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아무리 좋은 마늘이어도 주의해야 할 점은 있는데요. 모든 식품이 그렇듯 마늘 자체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마늘을 섭취하면 두드러기와 홍반은 물론 복통, 설사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꼭 병원을 방문하셔서 적절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심장병 환자 중에는 특히 와파린과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경우 마늘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은 혈액의 응집을 방지하는 특성이 있어 과도하게 마늘을 섭취하면 와파린의 작용을 강화시켜 혈액이 제대로 응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장병 환자는 마늘을 적당량만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마늘 섭취를 가능한 한 피해야 합니다. 수술 전후로 마늘을 섭취하면 혈액 응고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위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나 위가 약한 사람은 역시 마늘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위벽을 자극할 수 있어 위장 건강이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사람들은 생마늘 섭취를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늘을 고를 때는 다양한 요소들을 세심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품질의 마늘을 선별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마늘은 재배 시기에 따라 난지형과 한지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5월 중순부터 출하되는 난지형은 마늘의 남부지방의 마늘로 흔히 장아찌용 마늘로 판매됩니다. 9에서 10쪽으로 쪽이 크고 많으며 보랏빛을 띠지만 저장기간은 비교적 짧으니 소량 구매를 추천합니다. 한지형에 비해 저렴하고 매운맛이 강하다고 합니다. 7월부터 한지형 마늘이 나오고 북부지방과 내륙지방의 마늘로 육종 마늘이라고 불리고 저장 마늘이라고도 불립니다. 김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마늘이죠. 그래서 주로 쓰는 마늘로 한지형을 고르게 되는데 이상적인 마늘은 6쪽 정도인 것이며 크기와 모양이 균일해야 합니다. 마늘 각각의 동일한 크기와 형태를 유지하면서 균일하게 생긴 것이 가장 좋은 품질 마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늘의 표피의 색상과 짜임새에 주목해야 합니다. 마늘 껍질은 담갈색 또는 담적색이 이상적이며 쪽수가 적고 짜임새가 단단하게 보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마늘의 신선도와 품질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겉껍질과 속껍질의 부착 정도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각 쪽을 감싸고 있는 겉껍질과 속껍질이 잘 부착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는 마늘의 신선함과 품질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줄기와 뿌리, 외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면 좋은 마늘은 줄기와 뿌리가 제거되고 외피의 건조 상태가 양호해야 하며 흙 등의 이물질이 묻어있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병이나 충해, 부패 변질, 상처 등 피해를 입은 마늘이 섞여 있지 않아야 좋은 품질의 마늘을 고를 수 있습니다. 마늘은 음식의 풍미를 높이고 건강에도 이롭기 때문에 신선하고 좋은 품질의 마늘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식사와 건강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는 재료이기에 보관법도 중요한데요. 껍질을 까지 않은 통마늘은 바람이 통하는 서늘한 곳에 걸어두면 2-3달은 괜찮지만 이후에는 썩게 되므로 쪽을 분리하거나 다져서 보관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햇마늘은 수분감이 있어 쉽게 벗겨지지만 저장 후 나온 마늘은 마른 상태라 껍질이 잘 벗겨지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깐 마늘을 많이 구매하시기도 할 텐데요. 상하거나 상처난 부분은 다듬고 좀 더 오래 보관을 위해서는 꼭지를 다듬지 않는 게 좋습니다. 냉장 보관을 위해서는 그냥 보관하는 것보다 수분 흡수를 위해 설탕을 깔고 그 위에 키친타올을 덮고 마늘을 두어 밀폐 보관하면 설탕과 키친타올이 수분을 흡수해 2주가량 보관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마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마늘 장아찌도 좋아하지만 올리브 오일에 마늘과 새우를 가득 넣은 감바스도 생각이 나네요. 구독자 여러분은 마늘을 어떻게 즐겨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먹으면 마늘이 더 맛있다 하는 레시피를 댓글로 달아주세요. 저와 다른 구독자분들에게도 좋은 꿀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좋아요와 구독수에 담긴 마음만큼 건강과 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이상 100만 유튜버를 꿈꾸는 건강아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